3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상 LG상사 김동희양 위원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예, LG상사 저희 홀드 의견 유지하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연결자에서 판토스가 하고 있는 물류 사업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일종의 수혜로 항공을 포함한 긴급 물량이 강세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이 4%까지 올라갔는데, 반면에 다른 사업부들, 트레이딩 쪽은 트레이딩 물량 감소가 본격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석탄 팜 사업도 석탄 가격 약세 지속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물류 강세하고 여타 부문 약세 지속이 되면서 분기별로 300억 원 내외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는 4월에 공시해서 12월까지 1,000억 원 사겠다라고 했고, 주문은 꾸준히 넣고 있는데 체결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150억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사주 매입에 비하면은 펀더멘탈이 불확실해지는 부분, 물류야 일시적으로 좋지만 나머지 부분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좀 더 커 보이고요. 저희 실적 전망을 올해 내년 11%, 8% 영업이익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연도를 코로나가 일정 부분 회복할 걸로 보는 내년 쪽으로 바꾸면서 목표 주가는 16,3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석탄 가격이 지금 되게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석탄 가격 반등이라든가 판토스 상장 구체화가 돼야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대로 돌아와서요. 일진머티리얼스 고정우 연구원. 예, 일진머티리얼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존 추정치를 이제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저희 봅니다. 핵심은 전지박 출하량 증가이고요. 이유는 주요 고객사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SDI, LG화학인데, 이 두 개의 2차전지 셀 기업들의 배터리 출하량 증가로 전지박 수요량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PCB용 일반 동박은 2분기 이제 주요 수요처인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일반 동박 사업은 부진했을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에 이제 핵심 원료인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1개월, 2개월 정도 이제 레깅되어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일진머티리얼스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전지박 출하량 Q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를 2년 정도 지켜보니까 고객사 안에서 점유율 변화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점유율은 실적 변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현재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배터리 출하량이 이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전지박 출하량이 결국에는 실적의 큰 스윙 팩터라고 이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 업체는 장기 공급 계약권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내용 중 하나가 올해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최소 3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권을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출하량이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년 2,700톤, 5,500톤씩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3분기 이후부터 전지박 출하량이 크게 성장하는 구간에 이제 진입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성장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2차전지 주가 랠리에서 이제 소외된 기업들 중 하나이고, 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전지박 기업들인데 하반기 어닝 성장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레거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2분기에 잘 보시면 양극재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재 기업들이 유상 증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전지박 기업들은 이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솔루스, 그 다음에 이제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SKC가 보유한 이제 동박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아연, 요런 업체들이 이제 직간접적인 전지박 시장 진입에 이제 따른 경쟁 심화 우려 등이 주가를 저희는 억눌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지박 기업들의 투자 로드맵을 놓고 보면 이미 2025년 이후까지 이제 오픈이 되었고,
지금 잘 지켜보면 투자 일정이 조금씩 땡겨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강한 것으로 이제 보이기 있기 때문에 투자 일정 자체는 좀 땡겨진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진 머티리얼스 경우에는 이제 전지박 설비를 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헝가리 등으로 이제 다변화 중이기 때문에 전지박 이제 수주 규모는 안정적으로 커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전지박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3분기 이후부터는 뭐 저희는 어닝과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지금 밸류 트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증가가 좀 센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전지박 시장은 진입 장벽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제 두산 솔루스, 그 다음에 SK 넥실리스, 고려아연, 그러니까 지금 2년 사이 이 세 개 업체가 이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른 소재 기업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음극재, 특수 소재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지금 현재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보면 전지박 기업들의 수익성 자체는 이미 틴스 레벨대로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받아놓은 수주 규모만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25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하면 현재 받고 있는 밸류가 뭐 내년 기준으로 30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제가 봤을 땐 밸류 트랩에 갇힐 이유 또는 뭐 이렇게 주가를 억눌러야 하는 이유 자체는 조금은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어닝 자체는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어닝이 비지빌리티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밸류 트랩에 대해서는 벗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스팟 코멘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중국 언론에 의하면 중국 CATL이 7월부터 이제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에 생산하는 모델 3의 2차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이미 올해 1월 31일 날 테슬라가 이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LG화학과 CATL이 테슬라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2월 3일에는 CATL이 공시를 통해서 테슬라의 2차 전지를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7월부터 테슬라 상해 공장에 공급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투팩 기술을 채용한 LFP 배터리로 보여지고요. 상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최하위 트림인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만 채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의 총 디자인 캐파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대로 연 50만 대 정도 이제 캐파인데, 요거를 배터리 수요량으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 36기가 정도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LG화학의 지금 증설 일정을 놓고 보시면 오창에 2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징 공장에 20기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유율 자체는 절반은 충분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CATL의 지금 뭐 배터리 자체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CATL의 캐파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날 거고 뭐 LG화학의 점유율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테슬라 컨퍼런스 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지금 상해 기가팩토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US의 넥스트 이제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오픈된 것처럼 이제 전기 픽업 트럭,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이제 모델 시리즈에 대한 약간 기가팩토리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거점 확대 또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약간 배터리 수요는 크게 증가할 거로 보는 게 저희는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에서 수혜는 셀 메이커로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삼성 SDI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테슬라 이번에 그 Y 나오면서 3 캐나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3에서 Y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 3 전용 있고 모델 Y 전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베를린에서는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모델 Y는요. 네. 플랫폼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LG이노텍 이기화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LG이노텍 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저희 예상이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잘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좀 기대치가 높아졌었는데 그거 충족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뭐 원달러 효과가 일단 좋았고 지금 SE2 그 출시된 그 모델이 판매량이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 기판 쪽도 예상보다 좀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는 일단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거로 보는데 이유가 이제 10월 원래 뭐 중하순 정도에 출시될 거라고 좀 기대가 됐던 아이폰 12 모델이 지금 이제 11월까지 좀 딜레이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빠지는 것만큼 4분기에 이제 올라올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연간 실적은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보통 이제 이런 부품사들은 출시 전까지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10월, 11월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서 기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어제 이제 대만 쪽에서 뭐 리포트도 나오고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삼성 전기랑 써니옵티컬이라는 대만 업체가 애플에 이제 처음으로 뭐 그 렌즈를 넣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사실 렌즈는 삼성 전기가 렌즈만 넣을 리는 없고요. 뭐 삼성 전기가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모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우려하는 거는 전기 쪽에서는 광학줌이라고 하는 이제 폴리드 줌이죠. 이게 5배까지 그 손실 없이 그 화질이 좋은 이제 그 광학줌 카메라를 내년 정도에 이제 삼성 전기가 들어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그게 좀 지금 이슈가 좀 큰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두 업체 다 확인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올해는 일단은 힘들 거고 내년 하반기 신모델이면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그게 이슈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렌즈 어디서 받아오죠? 지금 라간 거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모듈 시키는 건가요? 라간이 네,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써니옵티컬이나 삼성전기 그러니까 써니옵티컬은 여태까지 이제 넣은 적이 없어서 벤더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전기는 MLCC나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벤더 등록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전기한테 이제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기 그 서플라이 체인 다이버시피케이션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한 이틀 전이었나 이제 오필름이라는 중국의 카메라 모듈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애플의 또 벤더거든요. 그러니까 이노텍보다 이제 좀 더 아래 모델들을 이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팍스콘이라고 이제 중국의 그 회사가 뭐 인권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필름도 지금 그 비슷한 문제로 그러니까 노동 탁취죠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미국에서 좀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라가서 애플에서 아예 이제 이 오필름이라는 업체를 이제 빼버린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인가 그때 주가가 이제 한 5% 오른 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애플 쪽 벤더들이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쪽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부 하이엔드는 삼성 전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오필름이 이제 나가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이노텍이 뭐 유지하는 그 정도의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나관준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2분기 프리뷰자를 작성해봤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74,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강 주사 콘주란과 피부재생 힐러 리주란 매출 확대에 따른 의료기 부분의 고성장과 의약품 영업 정상화, 그리고 화장품 매출 반등으로 양호한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요.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매출액 122억 원으로 YOY로 54.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제 급여와 전환에 따른 이제 공급처 확대 효과에 따라서 콘주란 매출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콘주란과 더불어 이제 리주란의 경우 현재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향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중국향 리쥬란 수출이 개시된 상태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부분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제 2분기에는 1분기 때 부진했던 의약품 부문이 이제 매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이제 1분기 때 사업 조정과 이제 품목 전략을 수정하면서 부진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 매출이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리엔톡스 수출 역시 증가하면서 매출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화장품 부문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둔화되고 또 SNS 등을 통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입소문 효과로 인해 수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콘주란과 리쥬란 중심의 의료기기 부분이 성장의 핵심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콘주란과 리쥬란 고성장을 기반으로 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이제 최대 강점이 PDRM과 PN 원료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성인데,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이제 연어 1위 추출물을 원료로 한 관절 기능 개선 건기식 코넥트 출시 계획이 있고요. 또 3분기와 4분기에는 이제 리쥬란 약제를 주입하는 리쥬메이트, 그리고 리쥬란 힐러를 이제 개량시킨 리쥬란 HB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리쥬란 부분 시술 확대 및 매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증권산업 스팟 커멘트 정준섭 위원. 네, 지난달에 정부가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거래세,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더 투자자 이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나왔고요. 변화된 내용은 표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공제 금액이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5천에 공모 주식형 펀드까지 합산해서 공제하는 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월 공제 기간도 이제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래세도 이제 처음 인하한 게 2022년이었는데 그게 21년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대금도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크게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냥 관련 우려도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에 내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멘트를 언급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도 합산하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당 소득세 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이슈는 없는 건가요? 그 배당은 이제 따로 배당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5천만 원에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같이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데도 많죠.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별개로 보는 국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별개의 기준 그리고 별개의 이제 세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다음 해외 기업 분석 아시아 코어 에쿼티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서비스 업종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했던 지역 간 단체 여행과 영화관 상영 등 서비스 업종의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업종 중 하나인 항공업계도 지역 간 단체 여행 회복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 상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 2위 항공사인 중국 동방항공을 제시합니다. 동방항공의 중국 내 매출은 66% 수준이고요. 7월 말 국내선 운행 편수는 전년 동기 94%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디지털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하는 정비를 위해 행정 분야의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후지 측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국 보면은 그 코로나보다 홍수랑 메뚜기가 더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쪽에 좀 재해 상황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뭐 그런 쪽의 요인들은 없다고 보시나요? 아직 물론 중국 쪽에서는 지금 홍수가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뉘앙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홍수 사태로 인해서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는 현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